네, 2024년 12월 19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과 기타 야당이 범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내란 혐의를 했죠. 현재 여러 수사기관, 공조본을 대표로 한 여러 수사기관이 내란 혐의로 여러 사람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 수사가 모순에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민주당의 주장이 심각한 모순에 봉착했습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섰던 사력들이 주장에 의해서 밝혀진 게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 다른 사건에 의해서 이게 내란이야? 민주당이 걸은 탄핵이 이상하다 라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고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화영 씨,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 할 때 부지사였던 사람이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2심을 뒤집기 위해서 이화영 씨 측이 연어를 먹는 회식을 했다, 뭘 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게 다 깨졌습니다.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엉망이었다고 검사들을 탄핵했는데 그 탄핵이 법원에 의해서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검사 탄핵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검찰 특수본하고 공수처가 중심이 된 공조본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조본을 이루는 3대 축이 국가수사본부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계엄에 참여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럼 뭐야? 지금 계엄에 참여했다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수사하려고 한 게 공조본인데, 수사하고 있는 게 공조본인데, 이건 뭐지? 이거 도대체 지금 그 계엄, 그걸 내란으로 보면서 수사하고 있는 세력들이 오히려 그 계엄에 참여를 했다? 이 모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순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수사본부장 우정수 씨 휴대전화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10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제 수사본부가 2개 있죠. 공조본이 있고 검찰의 특수본이 있는데 검찰 특수본이 이 공조본을 이루는 핵심 축인 국가수사본부하고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특수본에서는 우정수 국수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가 처음 수사를 할 때 이 계엄사건 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죠. 이 국수본 본부장하고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담당관, 수사기획계장 등등이 쭉. 그 다음에 영등포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은 경찰 라인인데 사실은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는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하게 돼 있잖아요. 이 대가리만 쪼개놓고 밑에는 다 경찰청이나 경찰서로 합쳐놨기 때문에 이 경찰에 소속된 이런 사람들도 압수수색을 받았고 박건수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압수수색을 휴대전화를 뺏기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왜 이러느냐? 그 계엄령이 어떻게 되나요? 10시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엄 포고령이 나오죠. 그게 밤 11시쯤 됐을 겁니다. 그날 11시 32분께 방첩사가 여인영 씨가 이끄는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지금 여의도 현장이 상당히 혼란하다. 국회 쪽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관 명단을 보내달라. 그래서 강력계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처음 선포되고 실시될 때는 영등포 경찰서 측에서 강력계 형사 10명을 보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전화번호까지 넘겨준 정황도 검찰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첩사가 이 국회 앞에서 그 형사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접촉을 요청했다라는 진술이 있고, 그리고 방첩사가 이 국수본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누구 체포를 얘기했다라는 경찰 중간간부의 진술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수본 라인의 경찰들도 계엄에 참여한 거가 됩니다. 지금 이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을 하고, 내란은 불고지죄가 성립이 안 되죠. 무조건 아는 즉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짓이기 때문에 이 내란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그때 계엄 선포되는 거를 내란으로 단정해 놓고 그 계엄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거대로 따르면 내란죄가 되는 거죠. 이런 걸로 걸다 보니까, 이런 걸로 지금 계속 공조본 쪽에 있는 국가수사본부가 걸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명령받고 나온 군인들도 줄줄이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국가수사본부 측도 그날 명단을 제공하고 방첩사와 접촉했으니까 내란에 참여한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검찰이 그런 지시가 내려간 과정을 보려고 국가수사본부장, 또 그 밑에 있는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담당관, 수사기획계장, 그 다음에 영등포 서장을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조사본부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국방부는 민간기관이죠. 국방부 차원의 군사경찰, 옛날로 얘기하면 헌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방부조사본부도, 자,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계엄 포고문이 나오면서 계엄사령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계엄사령부가 만들어지면은 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장이 되고요. 거기에 경찰, 국수본, 국정원, 군검찰, 지금은 또 군사경찰이라고 하는 옛날의 헌병, 아마 국방부 조사본부도 거기 들어와야 될 겁니다. 합동으로 수사본부가 만들어지는데 그날 그게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합수본부에서 군사경찰 수사관 10명을 보내달라 그래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보내주려다가 뭐 끝났던 것 같아요. 방첩사, 즉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근데 그 100명은 보내주지 않고 10명을 보내려고 했는데 계엄을 해제하라는 그 건의안을 국회가 의결해서 복귀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사본부도 계엄에 참여한 거죠. 이 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거죠.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에 참여했네. 그리고 이때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관들은 수갑을 챙겨 출동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란에 참여한 게 되죠. 그래서 검찰 특수본이 공조본의 양대 세력인 국가수사본부하고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그럼 되게 모순이죠. 지금 이 계엄을 내란으로 보고 수사하는 공조본의 양축이 다 여기에 관여돼 있네. 내란 즉 계엄을 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을 잡았죠. 긴급 체포했죠. 왜? 이 사람들이 계엄, 즉 내란에 참여했다.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어서 계엄 포고문이 나오면서 계엄이 선포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여의도 국회에다 경찰을 투입했는데 바로 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의사당에 경찰을 투입해라 라고 했고, 김봉식 서울청장도 거의 비슷한 때에 국회를 통제하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다 나중엔 못 들어가다 들어갔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엄에 참여한 거를 내란에 참여했다고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거는 처음에 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얘기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얘기하는 건데, 합수본부장이 되는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한동훈 등 몇 명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위치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국회에 나가서 얘기하죠. 그 계엄이 선포된 직후,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고 계엄 포고문이 나온 직후 이 방첩사령관이 이 경찰청장에 전화해서 이재명, 한동훈 등 어디 있느냐 휴대전화 추출해달라. 그리고 이제 정청래도 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런 명단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하기를 경찰에서 체포하라는 게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조지호 청장은
거기에 응해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위치 추적 자체를 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영장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 이게 이 사전 영장의 문제인데 우리 사전 영장 없으면 안 하죠. 그래서 조지호가 상당히 개입했구나 그랬는데 또 문제가 됐던 게 나중에 국수본이 밝혀냈는데 대통령이 이제 12월 3일 한 10시쯤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전인 저녁 한 7시쯤에 이 조지호 청장하고 김보식 서울청장을 삼청동에 있는 안가로 윤 대통령이 불러서 A4 종이 한 장씩을 주면서 뭐뭐뭐 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지호 청장은 인정했어요. 처음에는 계엄령 관련 건이라서 말 안 했지만 나중엔 인정을 했습니다. 그 A4 용지를 받았다는 것도 인정을 했고 그 종이를 찢어버렸다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누구누구를 체포하라는 이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보자라고 국수본인가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조지호 청장이 삼청동 안가에 갔다 왔다라니까 사실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조지호, 김봉식인가요? 두 사람, 서울경찰청장, 본청장 두 사람은 7시 20분쯤부터 벌써 계엄령을, 즉 내란을 알고 있었는데 신고 안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을 점점 유죄로 몰고 가고 있는데 똑같이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 그다음에 국방부 주사본부장도 계엄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을 보내고 어쨌기 때문에 내란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과연 내란이야? 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란을 수사하는 기관이 다 내란에 참여한 거야. 계엄했기 때문에 참여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서로 막 물려. 검찰은 그러면 없느냐? 검찰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합수본부가 만들어지면 거기서도 검찰도 참여해야 되거든. 군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검찰도. 만약에 전화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거기도 알고 신고 안 한 게 돼. 그러니까 지금 이 계엄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해서 수사하는 모든 기관이 다 수사 대상이 되는 모순에 봉착합니다. 아주 희한한 사건이 돼버렸어요. 자, 이게 하나의 큰 모순이고 또 하나의 모순이 뭔가 하면은 자, 오늘 이화영, 이재명의 밑에서 평화부지사였던 경기도 부지사였던 사람이 2심에서 똑같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1심이 인정했던 모든 죄는 다 인정됐고요. 형량만 2년이 빠졌어요. 9년에서 7년으로 줄었습니다. 추징금, 벌금 다 그대로입니다. 조금 봐줄 소지가 있다 하고 감경을 해준 거 외에는 똑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화영은 만세 부를지 모르지만 이재명은 가슴이 철렁할 겁니다. 이화영이 유죄가 나오면은 이재명도 유죄가 나오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1심을 하는 중에 이화영 씨가 검찰의 회유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 연어를 먹는 술 파티를 하면서 어떻게 진술하라고 세미나를 해줬고 쌍방울이 자기 자회사 주가를 옮기기 위해서 한 거지 이재명이가 이북 가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이런 4가지 요소를 내세웠는데 이거가 인정됐으면 이화영이는 무죄가 돼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형량만 줄었지 다 유죄가 나왔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연어회를 먹으면서 수원지검 청사에서 연어회를 먹으면서 소주를 마시면서 이화영이가 수원지검에서 연어회 먹고 소주 마시면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죠. 방영철 쌍방울 부회장이죠. 안부수 아태 회장 이 사람들은 다 이재명 방불후에 뛰었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까지 소주를 마시면서 이재명한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어회 파티를 했다는 얘기죠. 이런 주장을 했을 때 1심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이재명한테 다시 유죄를 준 2심은 이화영이 이제 교도소에 있다가 검찰로 조사받으러 가죠. 검찰로 가게 되면은 이 교도소가 이제 이재명 주소지입니다. 이화영.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따라갑니다. 교도관들이 다수 동행하고 검찰청산에 영상 녹화실 구조 등에 비춰 술자리가 있었다. 즉 연호회 파티가 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의 정치 경력, 국회의원도 했고 부지사도 있죠. 또 학력, 성균관대학교 어디 무술과 나왔죠.
이런 거에 비춰보면 연어나 술을 대접받았다고 진술을 바꾼다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너 이화영 똑똑하잖아. 술 한잔 얻어먹고 이게 변절한 놈 아니잖아 하고 톡 집어서 법원이 부정을 했어요. 뻥까지 마,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쌍방울 회장 김성태 맞나요? 하고 이제 대일신문을 앞두고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 검찰이 그렇게 있었다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도 대일신문은 수사기관의 재량이고 이 대일신문이 위협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리고 이건 필요한 조치였고 적법한 조치였다 하면서 뭐 그걸 앞두고 뭐 검찰에 회유가 있었다 헛소리 하지 마라 라고 등등 하면서 네 가지를 다 부정했습니다. 이 부정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화영이 유죄면은 이재명도 유죄죠. 지금 검찰은 이재명도 쌍방울 송금으로 기소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이 사람이 아마 그 쌍방울 사건 수사했던 사람, 이 사람을 포함해서 어미준 부천지청장,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 그 다음에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 4명을 탄핵 걸었어요. 그 전에 또 3명의 검사를 탄핵했었죠. 도합 7명의 검사를 탄핵을 걸었습니다. 그때 건 게 뭐냐? 바로 연어 술파티 하고 진술 세미나 하면서 이화영을 회유했다. 이런 검사는 안 된다라고 뭐 기타 등등 이유를 걸어서 7명의 검사를 탄핵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 이재명 살라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도 반발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들이 이 검사들을 불러서 법사위에 불러서 청문회를 합니다. 특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이재명을 기소했으니까 공격적으로 나왔었는데 정작 박 부장을 불러놓고는 질문은 이 사람한테 안 하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했어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뭐라 하는가 하면 박상용 검사는 헌법 위반, 형법 위반, 형집행법 위반, 검찰청법법 위반 등등 위반 사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언들에 의해 제기됐다. 국민들이 보셔도 쌍방울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 사건이다. 남북 교류를 하면서 자기네 자회사 주가를 올리려고 한 건데 왜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항 사건이 됐는지 진실을 밝혀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작 박상용 부장의 답변은 듣지 않고 자기네끼리 서로 떠들다 말했죠. 또 진술 세미나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이건태 의원은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고 단정해놓고 이거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다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이렇게 박상용 검사를 밀어붙였는데 이 박상용 검사 건과 관련 직접 건은 아니지만 그게 만약에 인정됐으면 이화영이 무죄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2심 재판부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진술 회유에 걸릴 정도로 이화영은 바보가 아니고 연어 술자리 없었어. 딱 끊었습니다. 근데 이게 있다고 보고 탄핵을 걸었거든. 이게 민주당이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엄을 한 걸 갖고 내란으로 탄핵을 건 게 민주당이고 그 한번 부결이 됐는데 다시 해서 지금 강제로 통과시켰죠. 그럼 민주당이 걸었던 과거의 탄핵, 지금의 탄핵 다 의심스러운 겁니다. 이게 다시 어디로 귀결되느냐? 지금 이재명은 재판이 지금 몇 개죠? 5개죠? 위법사항이 12개 법. 그러니까 뭐 나도 헷갈리네. 이자를 살리기 위해서 남을 탄핵 건 거지.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기 전까지 21번 탄핵이 있었어요. 지난 40년간. 전두환 정부 때부터. 그런데 2년 반,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됐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28번 탄핵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헌법재판소까지 가 있는 게 현재 12건인데 3건은 기각됐어요. 헌법재판소가 웃긴다고. 기각되니까 지금 헌재가 못 돌아가도록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안 해놓은 게 민주당이죠. 지금 와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빨리 시켜야 되니까 다시 복원하자는 게 민주당이고. 그리고 현재 6건인가가 헌재에 가 있습니다. 심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좀 헷갈린다. 나머지 건들은
그 중에 한 5건은 뭐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있고 몇 개는 폐기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남발했어요.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건 것 중에서 인용이 된 게 한 건도 없다 이거예요. 폐기되거나 철회하거나 아직 그대로 있거나 그나마 올라가서 3건이 기각된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탄핵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탄핵이었지 그 이상도 기하도 아니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이화영 2심이었는데 2심도 유죄로 나오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걸었던 것들이 다 의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수본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가면서도 이 사람들도 지금 뭐예요? 공수처와 같이 공조본을 만들어서 별도로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지금 검찰도 그래 니들이 수사하고 열어줬는데 이들도 계엄에 참여했어. 그럼 내란에 참여한 거죠. 지금 내란을 밝히겠다는 세력이 내란에 참여했으니 이게 내란이야? 이상해지는 거죠. 계엄이 되는 거죠. 그럼 계엄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니까 대한민국을 대흔드는 내란이 아니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이요. 우리 많은 국민들이 계엄령 선포하니까 놀래가지고 반대하셨습니다. 지금 주가가 한 30% 떨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재산이 30% 날아가니까 윤석열 이거 아니야 뭐하러 해갖고 성공도 못 시키고 왜 경제만 엉망으로 만들어 하면서 보수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안 하는 순수한 사람들도 무슨 이런 대명천 이런 세상에 무슨 계엄이야 하면서 반대합니다. 그건 윤 대통령이 그거는 너무 준비 안 되게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국민 동의를 받지 않고 있으니 적골이 된 건데 그와 별도로 이걸 내란으로 그래서 탄핵까지 가서 성공했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의 논리도 모순에 봉착하고 있다. 심각한 모순에 봉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